네, 이런 현상들을 그럼 전쟁사 발전 측면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떤 문명의 발전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유럽이 그 현대 군대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는 이제 산업혁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격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시기가 189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사실 아프리카 군대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1876년도에 유럽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개척한 면적을 비교해 보면 아프리카 전체 면적이 10%였습니다. 1914년도가 되면 그것이 9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식민지 확장에 기여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철도, 전신, 심지어는 뭐 말라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 키닌의 뭐 약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당시에 영국의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힐레어 벨록이라는 어느 작가가 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맥심을 가지고 있잖아. 걱정할 거 없다.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뭐 그래도 우리는 맥심 이 무기 체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이제 어떤 당시의 유럽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이제 담겨 있었던 거죠. 재밌는 현상은 유럽인들도 야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이 기술이 아프리카로 전수되면은 식민지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겠는데 이런 이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 최초에 대량 살상 무기 금지 조약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핵무기에 관련된 사항이고 뭐 화학 무기나 이런 건데 어떤 협정을 하느냐 하면 유럽인들이 1890년대 모여서 아프리카에는 볼트 액션 방식의 소총을 수출하지 말자. 유럽 국가들이 단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식민지 체계 또 패권 내지는 그 국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럽인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한 거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 그러면서도 1914년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 이제 유럽에서 맥심 기관총이 아까 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장터에서 유럽인들끼리 전쟁하는 데 발상해서 운용되면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학살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1890년대 아프리카에서 맥심 기관총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그렇게 200대 1, 300대 1의 그 대량 학살에 가까운 전쟁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30년 후에 있을 20년, 30년 후에 있을 유럽 전장터에서 그것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런 전쟁이 유럽에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거기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총기 개발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거의 모든 총기의 기본 개념은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서 다 끝났습니다. 설계와 특허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수출 금지 조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격차를 확 벌려놓고 그것을 좁히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네. 마인드가 드러나는 거죠. 끝까지 수탈해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만 정말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제국주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절대 미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관총이 발달을 하게 되고 맥심의 후속작들이 쭉 나오면서 유럽 전쟁, 뭐 월드워가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제1차 세계대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특히 이제 초기 제1차 세계대전의 초기의 전쟁 양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화력의 발달 정도를 싸우는 방법이 못 따라갔다. 그 무기 체계는 효과는 극대화됐는데 화력의 무기 체계는 극대화됐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못 따라간 거죠. 그것을 통계적으로 스테판 비들이라는 그 연구자가 분석해낸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에 화력이 얼마나 발전했느냐를 수치적으로 계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마지막 시대가 1814년도였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게 1914년도였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머스켓 소총인데 분당 2발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부대가 지키는 진지를 1000명의 병사가 공격한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방어하는 병력이 1000명이
1분 동안 발사할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2,000발. 2,000발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총의 사거리는 약 100야드였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에 이렇게 대응을 지어서 적의 참호까지, 적의 진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분이면은 100야드를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2,000발의 총탄이 있었고 네. 1,000명의 병력이 1분 만에 그 100야드를 극복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면은 병사 한 명당 2발이 네. 쏠 수 있는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가장 많이 이제 그 총알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발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50%만 맞추면 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산술적으로 그렇게 네네. 나오는 거죠. 1914년도에 1,000명에 지키는 군대는 그 당시에 연발 소총, 연발 사격이 가능한 소총을 장비를 했는데요. 네. 한 최대 맥시멈으로 따지면 20발까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와, 1분에요. 두 번째, 맥신 기관총 650발 사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1,000명의 부대가 보통 한 4정의 맥신 기관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또 두 번째 사거리가 약 1,000야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걸 다 계산해 봤더니 공격 부대가 진지에 도착할 때까지 극복해야 될 총탄 수가 21만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100배. 그렇습니다. 2,000발과 21만 발이 된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100발의 총탄을 극복해야 적의 진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활약 앞에 대량 학살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런 상황을 직면한 군 지휘관들이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네. 제일 처음 적용했던 방법은 화력이었습니다. 포병으로 때리면은 어쨌든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포병으로 때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포병을 막 때리는 과정에서 적도 이쪽이 적의 주공이구나. 그러면 예비대를 그쪽으로 직결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대한 땅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포병 활약의 효과도 제한적이고 네. 결국은 공격은 적의 진지를 중심 깊게 파고들어서 돌파를 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계속 적의 예비대가 뒤에 뒷받침을 하니까 전선이 이게 그 돌파구가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은 계속 교착 상태가 되고 인명 피해는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를 보고 나서 이제 중반쯤 되면은 1916년도가 되면 영국에서 이제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해결책을 무기체계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차를 개발해서 돌파구를 일부 전선의 돌파구를 형성했지만 완전한 전쟁의 양상을 바꾸기는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한 1917년도, 18년도 되면은 전술을 통해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후티어 전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후티어 전술은 어차피 화력으로 막 때려봐야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막대한 포병 활용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제압 사격을 통해서 즉 우리가 공격해 들어갈 때 일시적으로 적이 그것을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의 제압 사격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소부대 단위의 소대와 분대를 나누어서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돌파구를 확장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후티어 전술입니다. 우리가 전격전, 2차 세계대전 전격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영국의 전차와 독일의 후티어 전술이 만들어낸 현대화된 후티어 전술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전격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화력에 의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리,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연합군 지휘관들이 어떻게 노력했는가. 영국은 전차를 개발하고 독일은 후티어 전술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전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연속으로 발사되는 총알 수도 있지만 총 한 발 한 발의 명중률 그리고 사거리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수많은 총탄이 진격하는 병사들에게 쏟아질 뿐만 아니라 플러스 옛날에는 퍼져서 총알이 왔다면 이제는 모여서 오는 겁니다.